자, 이번 시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25페이지 3장의 영세율과 면세부터 강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3.1의 영세율은 좀 나중에 하고요. 3.2의 면세를 먼저 하겠습니다. 31페이지 30페이지 3.2죠. 면세를 먼저 할게요. 30페이지 3.2의 면세입니다. 면세는 부가세가 없는 게 면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원래 10%를 우리가 더 내고 부가세를 뭐를 사고 팔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연필 같은 게 면세면 원래 이게 이 볼펜이 원래 1,100원에 산다고 쳐요. 우리가 문방구에서 1,100원에 산다면 이게 만약에 세금이 안 붙으면 이걸 1,000원에 사는 거죠. 면세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간, 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하고 있는 공간에 눈을 이렇게 좀 멀리 보셔가지고 지금 주변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을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스튜디오에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저든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물건에는 이미 10%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필에 부가세 붙어 있고요. 볼펜 당연히 부가세 붙어 있고요. 지우개, 칠판, 지금 여러분을 찍고 있는 카메라, 마이크, 제가 입고 있는 옷, 웬만한 우리나라에서 물건에는 거의 다 부가세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7, 8% 이상은 부가세가 붙어 있고요. 부가세가 면세인 것도 있어요. 안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 강의실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부가세가 안 붙어 있는 건 바로 이 책입니다. 책. 도서 출판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책에는 부가세가 안 붙어 있죠. 이 책이 얼마짜리죠? 내가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인지 모르겠네. 제가 돈 내고 살 일은 없으니까. 16,000원 밖에 안 하네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16,000원이 인하하네요. 비싸네. 16,000원 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원래 17,600원에 살 뻔 했다고요. 17,600원에 살 뻔 한 거예요. 왜냐면 책에는 면세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0% 과세가 붙었으면 17,600원일 뻔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죠? 자, 지금부터 면세가 뭔지를 설명드릴 텐데, 요새 그 수험 목적으로는 이 다음 중 면세인 것은 면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유치하게는 잘 안 나와요. 이게 너무 쉽게는 안 나오지만 한번 제가 그래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1.2 면세 대상에 왼쪽 세로 보시면 양가로 1번에 기초 생활필수 재화 용역, 양가로 2번에 국민 후생 관련 재화 용역, 양가로 3번에 문화 관련 재화 용역, 양가로 4번에 부가가치의 구성 요소 또는 생산 요소, 양가로 5번에 기타까지 해서 5가지 정도의 그 면세 대상과 면세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5개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오른쪽 세로에 있는 좀 구체적인 것도 한번 읽어 보셔야 합니다. 자, 양가로 1번의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세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이죠. 면세라는 게 왜 있는지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가끔씩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예요. 역진성 완화. 역진성 완화가 뭐냐? 잘 들어보시죠. 역진성이란 건 뭐냐면 우리 소득세 공부하셨죠? 소득세를 보시면 소득세는 무려 5구간의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과 누진세율. 즉 못 버는 사람은 최저세율인 6%를 내시고 많이 버시는 사람, 최대 가표이신 사람은 최고세율 38%를 내셔야 돼요. 제가 소득세 옛날에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득세는 상당히 공정한 세금인 거예요. 과표 구간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공정한 세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일 조금 버는 사람은 1%만 세금 내고요.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은 100% 세금을 내버리면 실은 그건 공산당이지만 조세 그 공평 차원에서는 그게 훨씬 공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내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낼수록 세금 입장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이 내면 안 공평해요. 그거는 이제 부자들의 마인드인 거고, 저는 국세청에서의 입장은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내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면 공평한 거라고요. 이게 세 부담 차원에서 조금 버는 사람한테 막 세금 엄청 많이 내라고 하면 이게 세 부담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부가세는 어떻습니까? 부가세는 세율이 몇 개다? 단일 세율 하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밥을 한 끼 먹어도 10% 세금을 내고요. 부자인 사람이 밥을 한 끼 먹어도 10% 세금을 냅니다.
이거는 공평하지 않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어쩔 수밖에 없이 그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그게 바로 양가로 1번의 기초 생필품인데요. 이것을 면세해줘야 그나마 세금이 조금 공평해지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거꾸로. 자, 세금을 공평하게 해준답시고 오히려 부자들만 소비하는 외제차, 고급 손목시계, 골프채 이거부터 면세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황당하겠죠? 이제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부담을 줄여줄 때 고급 제품에서 줄여줘야겠어요? 누구나 소비하는 기초 생필품에서부터 줄여줘야겠어요? 당연히 기초 생필품이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공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아주 부자들이 소비하는 골프채, 외제차부터 10%를 면제해주면 그거는 정말 민중 봉기가 일어나겠죠. 너무나 부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해했죠? 그런 의미에서 기초 생필품부터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역진성이란 걸 완화해주는 겁니다. 자, 뭐가 역진성인지 알죠? 부가가치세 자체가 원래 역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일세율이니까요. 여러가지 초과 누진세율이니까요. 단일세율이니까 부가세는 실은 약간 공평하지 못한 세금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10%를 내니까 그게 바로 역진성이란 거고 그걸 완화하려면 생필품부터 면세하자, 사치품부터 면세하자, 바로 생필품부터 면세하자. 그게 역진성 완화고 양가로 1번에 기초생활필수용역, 재화용역부터 지금부터 진행을 합니다. 동그라미 1번 미가공 식료품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가공식품의 경우는 판매시설 및 독립적 관입 병입식 과세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동그라미 2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축수 인산물입니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험 목적으로는 이걸 막 파고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도 괜찮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이죠. 동그라미 1번은 미가공 식료품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이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이니까 제가 그냥 국내 생산이라고 할게요. 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제가 부연 설명 없이 먼저 퀴즈부터 내겠습니다. 물론 이 퀴즈는 못 풀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이따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자, 미가공 식료품, 그 다음에 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입니다. 가, 국내산 쌀. 자, 과세요, 면세요? 빨리! 과세요, 면세요? 뭐라고요? 과세, 면세? 모르겠어요? 면세? 나. 중국산 콩. 과세, 면세요? 중국산. 빨리, 빨리! 과세, 면세요? 과세? 면세? 과세? 이건 대부분 면세, 이건 과세라고 했죠? 다. 러시아산 동태. 자, 동태 요새 명태 동태. 요새 동해안에서 우리나라 거 없는 거 알죠? 명태가 씨가 말랐대요. 다 러시아에서 수입했는데 아니 일본에서. 일본은 수입하시면 안 된다는 사람들 있어요. 아직 방사능이 있어서. 자, 러시아산 동태 과세 면세요. 빨리 과세 면세. 뭐 과세라고 했죠? 대부분 이걸 면세 두 개를 과세라고 했을 텐데 답은 다 면세입니다. 답은 세 개 다 면세입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우리나라 생산이냐 해외 생산이냐가 1번은 그 여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산과 외산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산, 외산 그냥 불문하고 미가공 식료품은 다 면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만 면세고 외국 거는 과세가 되는 것은 언제일 때만 그렇죠? 언제일 때만? 못 먹을 때만 그래요. 못 먹을 때만. 못 먹을 때만 그렇다고요. 자, 쌀, 콩, 동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다 우리나라 거든 외산이든 다 면세고요. 못 먹는 것만 우리나라께 면세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농축수 임산물 중에 과연 못 먹는 게 있나요? 있죠. 은근히 많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거 먹을 수 있는 사람. 1. 갯지렁이. 갯지렁이 먹어요? 내가 물고기인가 보죠? 2. 혹시 금붕어 먹어요? 금붕어? 못 먹죠? 3. 혹시 애완견 먹어요? 아무리 날이 덥다 해도 애완견은 드시면 안 됩니다. 즉, 애완견이 우리나라 애완견은 면세란 소리고요. 해외에서 직수입해온 애완견은 과세란 뜻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미가공 식료품은 우리나라 거든 해외 거든 무조건 면세고요. 그게 아니라 못 먹는 것만 우리나라 것이 면세고 해외 거는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가공이 뭔지를 배우셔야겠죠. 미가공. 이 미자는 맛있게 가공했다는 만미자가 아니고요. 가공하지 않았다라는 안일 미자예요. 가공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그 음식에 가공했는지 여부는 열을 가하면, 열이나 화학 제품을 가하면 가공했다고 봅니다. 열을 가하면 그래요. 열을 가하면. 자, 옆 페이지 주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해서 가로 열고 국내산이든 수입이든 불문이라고 했죠. 양가로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소금으로서 1. 전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맛을 거친 건데요. 이게 맛소금하고 설탕만 해도 벌써 과세입니다. 맛소금은 다 화학제품, 조미제품이거든요. 이것만 해도 과세예요. 그냥 생소금은 면세인데요. 양가로 2번 1차 가공이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는 면세입니다.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하고 있죠. 염장, 포장 등 열을 가하지 않으면 다 1차 가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면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정육이 뭐예요? 정육이라고 고깃집 가면 이 소고기를요 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게 정육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거 가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열을 가하지 않았다고요. 뭐 이게 10칼로 자르나? 막 불로 자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염장 소금 치는 거죠. 소금 치는 거 가공한 거 아니고요. 포장, 이렇게 포장만 하는 것도 가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정미, 정맥 마찬가지죠. 정미는 쌀을 빻는 거고요. 정맥은 밀가루 빻는 건데 이런 것도 빻기만 하기 때문에 전혀 가공하지 않은 겁니다. 양가로 3번에 죄송합니다. 전혀 가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1차 가공이죠. 1차 가공까지는 미가공으로 본다고 했어요. 양가로 3번 다음의 경우도 면세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1번 농산물 등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쌀을 빻으면 쌀겨라는 게 떨어지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전형적인 면세고요. 동그라미 2번 미가공 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하는 것이죠. 우리 왜 마트에 가보면요 그 매운탕 거리를 포장해서 팔거든요. 맞아요? 이 스티로폼에다가 위에다가 고기, 그러니까 물고기 몇 개 놓고 그 위에 뭐 미나리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마늘 같은 거 올려놓고 뭐 고추장 같은 거 하나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랩에 팔아가지고 파는 거 있어요. 랩에 싸서. 이런 것들이 다 미가공 식료품을 단순히 이렇게 섞어서 팔기만 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미가공입니다. 여전히 미가공. 동그라미 3번에 기능성 쌀이라고 해서 쌀에다 장난치는 거죠. 뭐 저는 이런 쌀은 안 먹어봤는데 쌀에 식품 첨가물을 첨가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단순히 배양시키는 것도 역시나 미가공이라고 하는데 저 여기까지는 저도 먹어본 적은 없네요. 다시 앞 페이지 오시면 동그라미 1번 단순 가공 식품의 경우에는 판매 시설 및 독립적 관입, 병입을 하면 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단순 가공 식품을 배우는 건데요. 이것도 그렇게 수업 목적으로는 중요하진 않아요. 자, 단순 가공 식품은 양가로 1번 의미,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대장. 배고프네요. 내가 세법에서 이런 걸 가르칠 줄이야. 고추장 등 단순히 가공한 식품입니다. 왜 우리 어머니들이 시장에서 채소를 사와가지고 집에서 끓는 물에 데쳐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귀찮으면 시장 가시면요 이미 다 데쳐진 채소를 팔아요. 그리고 김치도 팔지 않아요? 맞죠? 팔죠? 이런 거 사시면 이게 바로 단순 가공 식품입니다. 자, 여러분 단순 가공 식품은 세법을 떠나서 국어학적인 측면에서요. 세법을 떠나서 국어학적인 측면에서 단순 가공은 가공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단순 가공이니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말하면 미가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과세입니까? 면세입니까? 원래는 과세죠. 원래는. 근데
양가로 2번의 면세 여부를 보세요. 열을 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세여야 하나 재래시장, 자취생, 우리 강의 듣는 우리 학생들 자취생 우대 등을 위해 면세로 본대요. 아이 고맙죠. 고마운 거예요. 근데 양가로 3번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주 2번의 키워드인데 관입 등의 과세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단순 가공식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자, 귀찮으면 거기 밑에 써 있어요. 밑에 써 있는데 가로 열고 종갓집 김치죠. 종갓집 김치는 판매 목적으로 관입병입을 해요. 관입병입이 뭔지 알죠? 관에 넣어서 팔거나 병에 넣어서 팔거나 뭐 엄밀히 말하면 종갓집 김치는 풀립이죠. 풀립.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넣어서 파니까 풀립이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바로 이제 독립된 목적으로 관입병입을 하니까 과세로 바뀝니다. 다만 일시적 운반 편의를 위한 관입 등은 면세, 즉 시장 반찬 가게에서 비닐에 담아준 것은 면세를. 자, 이번에는 주 3번을 좀 볼게요. 주 3번은 비식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죠. 비식용 먹지 못합니다. 보시면 갯지렁이, 금붕어, 목재 등 먹을 수 없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국내산만 면세임이라고 되어 있죠. 화살표 보시면 수입 애완견은 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 먹는 것은 우리나라 것만 면세, 수입하면 과세가 돼버립니다. 자, 이 주 1, 2, 3번이 면세에서 가장 기본이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퀴즈. 자, 퀴즈 보세요. 병우유. 병에 담아서 파는 우유 있잖아요. 병우유가 과세예요, 면세예요? 이제 헷갈리면 안 되죠? 이거 병이 관입했으니까 과세입니까, 면세입니까? 과세죠? 땡! 이거 면세죠. 오늘 계속 틀리네요. 자, 왜 면세냐? 관입, 병입 여부가 과세, 면세를 판가름하는 것은 오직 누굴 때만 그렇죠? 누굴 때만 그래요. 그거는 단순 가공식품일 때만, 과세, 면세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단순 가공식품이 아니라 우유를 그러면 병에다 담아서 팔아야지 목장에 가서 직접 젖소에서 빨아먹습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병이나 팩에 담아서 팔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건 포장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유 자체가 미가공 식료품인 거예요. 미가공 식료품은 관입을 했든 병입을 했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단순 가공식품만 관입, 병입을 하면 과세면세 여부가 갈리는 거죠. 계속 또 퀴즈 내볼게요. 또 한번 해볼까요? 재밌네요. 그러면 병우유는 면세? 바나나 우유 과세, 면세예요. 인지 안 속죠? 요거는 과세입니다. 왜 과세인지 아세요? 바나나 우유를 우리는 가공식품, 가공유라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바나나 우유가 젖소에다가 바나나를 억지로 먹여가지고 짜내는 우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유에다가 바나나 향을 착향하거나 가공한 것 때문에 요거는 바나나 우유는 당연히 과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시 30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수돗물, 생수는 과세예요. 우리 왜 생수도 드시잖아요. 그 생수는 과세고 수돗물은 면세. 연탄과 무연탄 다 면세고요. 동그라미 4번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이거 제 기억으로 제가 공부할 때 과세에서 면세로 편입됐거든요. 이건 당연히 생필품이니까 면세가 받겠죠. 동그라미 5번 여객 운송 용역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하철 버스 같은 거 다 면세인데 다만 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일반 고속버스는 올해 4월부터 면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 자동차 대여사업, 렌터카 있죠? 이런 것들은 과세입니다. 자, 우리 중요한 과세 불러드릴게요. 다만에 항공기 기억하셔야 하고요. 우등고속 기억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택시 기억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고속철도, KTX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과세니까요. 물론 렌터카도 과세입니다. 렌터카 외에 빌리면 한 달에 얼마씩 계속 왜 리스 같은 거 할 때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과세입니다. 부가세 들어가 있어요. 동그라미 6번 주택과 보수토지 임대 용역은 중요하니까 주 4번에서 부연 설명드리죠. 이건 중요하거든요. 동그라미 7번 주택 공급 중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 용역도 중요하니까 제가 주 5번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양가로 2번 국민후생 관련 재화 용역인데요. 동그라미 1번 의료보건 용역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원 가면 진찰비 내시거나 돈 내실 때 부가세 안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로 열고 일부 미용 목적은 과세, 쌍꺼풀, 성형수술은 원칙적으로는 과세인데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면 의사 만나기 전에 실장님하고 상담을 먼저 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우 뭐 견적이 안 나와요 막 그러겠죠. 실장님이 상담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1,000만 원인데 현금으로 하면 DC 해주겠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원래 불법인데 DC하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부가세가 안 붙을거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과세입니다. 과세. 그리고 수의 사용력은 일반적으로 과세. 이거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뭐 집에서 강아지 키우세요? 똥개 말고요. 똥개 말고 강아지, 애완견, 반려견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려서 동물병원 가서 주사 맞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다 면세였다. 근데 최근에 과세로 바뀌어 버렸어요. 다만 뭐가 아직도 수의사가 면세를 해주냐면 왜 우리 시골에 목장 가면 돼지 같은 거, 뭐 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아직 광우병 파동은 없으니까 조류독감 같은 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뭐 주사 맞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축. 그러니까 애완견 말고 가축, 목장이나 용지에서 키우는 그런 가축 있죠. 이제 그런 것만 지금 면세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혈액, 가로 열고 약사의 조제는 면세, 의약품 판매는 과세입니다. 조제 뭔지 알죠? 왜 처방전이라고 프리스크립션 있죠? 처방전 받아가지고 아래층에 있는 병원 가서 약국 가가지고 약 지으면 그런 건 부가세가 안 붙는데 그게 아니라 바카스 같은 거 사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과세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정부의 허가, 인가 또는 주무관청의 등록 또는 신고된 교육 용역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시면요. 그 학원에 부가세가 웬만하면 안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법 학원을 다닐 일은 없거든요. 대부분 어딘가 신고되어 있는 학원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력단, 가로 열고 무도학원 과세예요.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요. 모든 학원이 면세는 아니고 댄스 학원 있죠. 댄스 학원, 무도학원은 뭐 그 단체, 정부 허가, 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됐든 신고됐든 그냥 무도학원은 과세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도 뭐 신고됐든 등록됐든에 무관하고 다 그냥 이것도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우표 면세인데 가로 열고 수집용 우표는 과세. 요새는 수집용 우표라는 걸 수집하는 분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싹 다 면세인데요. 집전화와 핸드폰, 집전화하고 휴대전화가 현재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쓰실 분들은 써보세요. 집전화와 휴대전화는 과세입니다. 집전화, 휴대전화는 과세. 동그라미 4번에 법 소정, 제조담배 중 판매 가격 200원, 20개비 기준으로 200원 이하면 면세인데 요새 이런 담배가 있나요? 예전에 군대에서 좀 팔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새는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양가로 3번에 문화 관련 재화 영역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도서 대여 영역. 아까 말씀드렸죠? 책이 면세인데요. 책을 사고 파는 것만 면세가 아니고 요새는 조금 뭐 많이 안 보이던데 도서 대여해 주는 곳 있어요. 왜 비 오는 날 라면 끓여 먹으려고 집에 가기 전에 그 동네 어귀에 있는 도서 대여점에서 책 빌려가지고 집에 가잖아요. 그 300원, 500원 받던 것도 부가세가 원래는 안 붙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신문, 인터넷 신문 포함으로 올해 개정됐고요. 잡지, 관보 및 뉴스 통신 가로 열고 근데 방송하고 광고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 창작품, 골동품은 과세예요. 골동품, 예술 창작품은 면세,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영리 목적,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면세입니다. 우리 고교야구 같은 거 있잖아요. 고교야구 보러 가면 그건 면세인데 그거 말고 왜 프로야구 있죠. 그거는 입장권에 부가세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 우리가 자주 안 가는 곳들 면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세 우리랑 큰 혜택이 없겠죠? 자주 가야 면세 혜택이 있는 건데. 양가로 4번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동그라미 1번 저술가, 작곡가 등의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영역. 이거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개강하던 첫날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 면세고요. 왜 제가 뭐 마르크스, 엥겔스 뭐 자본론이라는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요? 거기서 이미 면세의 이유를 설명드렸고요. 동그라미 2번 토지의 공급 가로 열고 토지의 임대 및 토사석의 매매는 과세가 되는데 단 농민의 일시적 토사석 판매는 납세 의무가 아예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사석이 뭔지 알아요? 땅, 흙, 그 다음에 모래, 토사석 이런 거를 막 매매해버리면 과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농민의 일시적 토사적 판매는 납세 의무가 아예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금융보험 용역도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2번하고 3번은 주 6번, 7번에서 중요하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약속을 하죠. 양가로 5번에 기타인데요.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제한 영역이죠. 이거 되게 웃겨요. 국가는 되게 웃긴 게 지들이 공급하면 다 면세입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아닌 것도 있어서 그것도 주 8번에서 배웁니다. 일단은 이 공급에 밑줄 좀 쳐보실래요? 나중에 헷갈리니까. 이 공급에 밑줄 좀 쳐보세요. 한마디로 국가가 지들이 공급하면 면세고요. 동그라미 2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일정 공익단체 여기 묻지 그어보세요. 무상 공급의 밑줄입니다. 무상 공급.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을 잘 구분할 줄 아셔야 하는데 1번 국가는 지들이 공급하면 세금 내기 싫은지 면세. 동그라미 2번 우리가 국가에 공급하면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원래는 내야 하는데 어떻게 공급해야만 세금을 안 내죠? 거저줘야 합니다. 무상으로 공급해야만 세금을 안 내니까 국가가 지들한테 우리가 무상으로 뭔가를 주기를 원하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1번은 국가는 자기들이 공급하면 돈을 받든 안 받든 무상이든 그냥 과세인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공급하면 돈 받으면 10% 내야 하고요. 돈 안 받고 거저줘야만 10% 안 냅니다. 좀 기분 나쁜 규정이죠. 동그라미 3번부터 안 중요해요. 동그라미 3번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및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영역 면세고요. 동그라미 4번 재화의 수입 시 특정 면세 대상 재화 면세고요. 동그라미 5번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면세. 동그라미 6번 개인 택시 운송 사업으로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는 2015년 말까지 면세고요. 7번에 영구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 용역도 면세. 동그라미 8번 기타 법정 요소를 충족한 재화 용역까지 면세인데 3번부터는 썩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 페이지 주 4번이죠.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 용역이라고 해서 소득세를 들으신 분들은 소득세부터 이걸 제가 설명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양가로 1번 면세 대상 주택, 그 다음에 2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의 연 면적이 정착된 땅 면적이 5배까지. 그러니까 주택이 50평이면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땅 면적 5배인 땅도 한 200평까지는 면세란 소리죠. 5배까지. 주택의 땅에 닿아 있는 면적이 40평이면 주변에 5배인 200평까지는 다 면세란 소리입니다. 도시지역 외에는 10배인데요. 우리 만약에 시험에 이게 나온다 하면 보통 도시지역 내가 나오니까 5배만 잘 기억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고요. 양가로 2번 겸용주택의 임대인데요. 겸용주택이라고 해서 1, 2층에 상가 있고 뭐 3, 4층에 주택이 있는 이런 집을 겸용주택이라고 하죠. 보면 반가로 왜 그 동네에 입구라든지 아니면 보다 넓은 경우죠. 예를 들어서 주택 면적은 60제곱, 상가 면적은 40제곱. 그러면 전부 주택에 해당해서요. 건물 부분은 전부 다 면세가 되고요. 오른쪽 서류의 부수토지, 땅 부분은 전부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해서 원래 땅까지도 전부 면세인데 단 잊지 마세요. 언제나 몇 배까지는요. 5배까지만 그렇지 5배를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과세가 됩니다. 5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밑에 반가로 2번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을 비교했는데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주택은 주택 면적은 면세가 되고요. 상가는 상가 면적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주택 부수토지는 미니멈 A와 B 중에 작은 금액인데 A는 토지 면적 곱하기 건물 면적분의 주택 면적, B는 주택 정착 면적 곱하기 5배까지만 현재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문제 우리 하나만 풀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만 풀어보시면 알아요. 문제 하나만 풀면 금방 이해합니다.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반가로 1번보다는 반가로 2번이 많이 나올 테니까 제가 반가로 2번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상가가 40제곱이고요. 주택이 60제곱이라고 하고 부수토지가 500이라고 하겠습니다. 500.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 그 다음에 건물 부분과 토지 부분, 그리고 합계 부분. 자, 일단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요. 바꿉시다. 주택이 40, 상가가 60. 너무 쉬워요, 금방은. 지금 주택 40, 상가 60이고 합이 100이잖아요. 이건 합이 500이고. 그러면 요거는 면세입니다. 요거는 면세. 요거는 과세예요. 맞죠? 왜냐면
주택 부분이 상가보다 커버리면 이게 다 건물, 토지, 주택, 상가, 주택 부분이 상가보다 커버리면 전부 주택이니까 100제곱이 다 면세일 뻔했는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주택 부분이 상가보다 작으면 주택은 면세여 상가는 과세거든요. 맞죠? 그리고 토지는요. 토지 부분은 500제곱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500제곱을 40% 그러면 200 그러면 나머지 300 이거는 면세, 요거는 과세인데요. 다만 몇 배를 넘기지 마라? 40에 5배를 넘기지 마라. 그러면 200제곱. 요건 넘기면 안 되니까 미니멈으로 가야 합니다. 마침 둘 다 200, 200이니까 한도는 안 넘겼죠. 그래서 200, 300으로 각각 면세와 과세가 나뉘게 됩니다. 이거 비교적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반가로 2번 위주로 정확히 공부하시면 되고 반가로 1번은 썰렁해서 잘 시험에 안 나오죠. 코표시 1번 만약에 2층 이상의 건물이라면 건물 정착 면적 곱하기 건물 면적분의 주택 면적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해독할 때나 공부하시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굳이 아실 필요 없고 더 궁금하시면 세무회계 문제집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코표시 2번 2층 이상의 건물이라면 주택 전착 면적의 5배보다 주택 연면적이 넓으면 주택 연면적을 채택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주 5번으로 내려오시면 면세하는 의료 보건 용역의 범위 동그라미 1번 의료법에 따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요양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역은 과세. 지금부터 과세입니다. 쌍꺼풀, 코성형, 유방학대, 축소, 그 다음에 지방흡인 주름살 제거, 안면 윤곽, 치아 성형 등등 한마디로 꼭 내가 목숨과 필요 없는 수술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면세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넘기시면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 치료술, 여드름 등등도 꼭 내 목숨과는 관계없고 굳이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과세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 용역 이것도 조제를 해야 면세지 그냥 바카스는 과세가 되고요. 동그라미 3번에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가축, 수산물,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등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4번 장의업자도 장의사, 사자 붙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면세가 됩니다. 주 6번으로 내려오시면 토지 건물의 임대 공급이 있습니다. 옛날에 공부할 때 지원했던 표죠. 이 부분이 하도 헷갈려가지고 공부하면서 제가 지원했는데 반가로 이번에 토지부터 볼게요. 토지는 언제나 면세입니다가 아니라 우리 보다시피 토지는 임대해버리면 과세예요. 토지는 공급할 때만 면세고요. 토지는 임대하면 과세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반가로 1번 건물로 올라오시면 동그라미 1, 2번이 주택입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이 국민주택이고요. 동그라미 1번이 국민주택이고 동그라미 2번이 국민주택 초과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주택이에요. 동그라미 3번이 상가고요. 일단 국민주택은 이하든 초과든 이거를 임대하면 빌려주면 월세 받으면 무조건 면세고요. 상가 월세 받으면 그건 과세입니다. 오른쪽 세로에 사고 파는 거 국민주택 이하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사고 팔 때 부가세가 안 붙고요. 국민주택이 초과되면 그때는 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코표시의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전에 평을 썼는데 지금은 평을 잘 안 쓰거든요. 굳이 평으로 얘기하자면 85제곱미터는 25.7평인가 그래요. 전용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20평대나 30평대 초반 아파트까지는 처음 삼성 레미안을 국민들이 살 때 부가세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주택이니까. 아파트를 30평대 아파트를 5억에 산다. 서울에서는 강남권은 벌써 8, 9억, 10억까지 넘어가고 있고요. 강북권은 5억 정도 되는데 5억에 사면 이거에 부가세가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40평대여서 만약에 내가 7억 7천에 샀다. 이거는 이미 부가세가 붙어 있는 겁니다. 7억짜리 아파트를 좀 비싸게 산 거니까요. 부가세 포함해서.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때도 토지분에는 부가세가 안 붙고 건물분에만 부가세가 붙는데 너무 실무적이니까 그 부분은 생략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 7번 보시죠. 금융보험 용역인데요. 양가로 1번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의
법에 열거된 용역은 면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 이후를 조심하셔야 돼요. 단 이후. 다음의 용역은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운데 지금부터 공부하실 것들은요. 은행에서 은행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사이드 잡, 부업 같은 걸 하는 것으로서 이건 과세가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 주화 또는 금지금, 이 금지금은 금괴 같은 건데요. 여기에 대한 대행 용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에서 복권 팔거나 뭐 금 파는 거 이런 것들은 부가세가 붙어요. 동그라미 2번 기업 합병 또는 기업 매수의 중개, 주선 대리, M&A 같은 거. 왜 기업에서 은행에서 M&A 같은 거, 합병 같은 거 주선해주고 돈 받으면 이것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부동산 임대 용역. 실제로 은행들이 본사나 아니면 지점이 건물이 좀 남으면 거기 세입자들을 받고 월세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본연의 업무가 아니니까 부가세가 붙습니다. 동그라미 4번 감가상각자산의 대여 용역이라고 해서요. 뭐 렌터카 사업을 하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해버리면 이것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양가로 2번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일반 업종, 삼성전자처럼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일반 업종이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을 때도 역시나 금융보험 용역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고 면세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이자 주고받는 것은 은행이 해야만 면세다. 일반 업종이 해도 면세다. 그냥 일반 업종이 해도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자에는 부가세가 안 붙는다라고 그냥 쉽게 정리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주 8번 보시면 국가 등이 공급하는 제어 용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는 지들이 공급하면 무조건 면세요. 우리가 국가에 공급해주면 어떻게 해야만 면세죠? 무상으로 공급해야만 면세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국가 등이 공급하는 제어 용역은 면세가 원칙이지만 우체국 택배, KTX, 부동산 임대업 등은 과세 형평상 면세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를 보시면 알아요. 한진택배, 뭐 CJ택배 이런 거는 10% 부가세가 붙어서 5,000원인데 우체국 택배는 부가세가 만약에 안 붙는다면 국가가 공급한다 이유만으로 부가세가 안 붙는다면 4,500원대에 택배를 보낼 수 있으니까 이게 가격 경쟁력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우체국 택배만 쓰게? 즉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하는 일이 사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어 버리면 이거는 과세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체국 택배, KTX, 부동산 임대업 등은 과세 형평상 면세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33페이지에는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는 대부분 이미 저랑 학습을 한 거죠. 양가로 2번 볼까요? 맥반석 오징어. 과세요, 면세요? 과세죠. 맥반석 오징어니까 불로 구워버렸잖아요. 이거 과세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4번 설명했고 5번 설명했고 6번 설명했고 7번 전기. 전기는 재화 중 무채물로서 과세가 되고 있고요. 양가로 8번 공인회계사 자문 용역은 이게 인적 용역이지만 부가가치세 구성 요소인 인적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꽃표시 1번 보시면 인적 용역 중 전문직에 대한 규정이라고 해서요. 부가세법 과세입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은 개인일 경우 간편장부나 단순기업물 대상자가 아니고 이거는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를 제가 그냥 아우르는 그런 규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뭐 지금 당장 읽어보실 필요는 없으니까 편한 대로 하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올라가시면 양가로 9번 택시 면세, 과세. 양가로 10번 토지 임대도 과세예요. 토지는 사고 파는 거나 면세지 토지 월세 받아버리면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아까 주 5번에서처럼 초과하면 과세가 되고요. 봉황대기 고교야구는 아마추어니까 면세고요. 그 다음에 동네 책 대여점 면세고요. 운전면허학원 무도학원 과세고요. 수의사 애완견 과세고요. 그 다음에 과세 제조업자가 제조업에 부수하는 금융유역을 제공해도 그냥 무조건 면세고요. 그 다음에 3층 건물 층별 30제곱을 한 층을 주택으로 임대하면 이거는 과세일 수도 있고 면세일 수도 있습니다. 꽃표지 3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해설을 해놨으니까요. 바닥 면적의 3배. 그러니까 요거는 1층짜리라서 쉬운데요. 2층이나 3층짜리부터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 나중에 그 34페이지 제일 위에 꽃표시에 보시면 바닥 면적을 구해야 한다는 거 꽃표시 잘 보셔야 돼요.
2층짜리, 3층짜리는 그냥 5배 하시면 안 되고요. 바닥 면적의 5배라는 거 해설을 잘 써놨으니까 바닥 면적을 기억하시고, 참고, 그 외에 조택법상 주요 면세 대상도 요약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점의 면세 포기제도, 이 좋은 면세 포기를 왜 하느냐? 면세 포기는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 용역은 면세 포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번에 쌀을 수출하면, 원래 우리나라에서 쌀을 사고 팔면 면세인데 이걸 수출해버리면 과세 사업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아직 영세율 안 배우셨지만 과세 사업자를 적용받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면세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제도는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 공익단체 중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영역도 면세 포기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면세를 포기해서 과세가 되는 순간 누가 피해를 볼까요? 최종 소비자가 피해를 봐요. 10%가 더 들어가니까. 근데 공익단체 중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영역은 이거를 최종 소비자가 살 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세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거기에 주 1번에 써놨죠?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양가로 3번 면세 포기 범위, 동그라미 1번 면세되는 둘 이상의 사업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영역을 둘 중에 하나만 포기할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영세율 적용 대상만을 면세 포기한 경우에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영역은 여전히 면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재화 면세 포기한 경우 일부 재화는 수출하고 일부 재화는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면 국내 공급분은 여전히 면세란 소리죠. 어렵지 않죠? 양가로 4번 절차 규정, 동그라미 1번 면세 포기 신고를 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승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요. 이제 면세가 아니라 과세니까 등록하셔야 하고요. 2번 면세 포기 신고 기한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면세 포기하고자 하는 때는 언제든지 면세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대신에 면세 포기 재적용이라고 해서 제한이 있는데, 면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다시 면세로 올 수 없으니까 3년 동안 반드시 과세로 있다가 면세로 오셔야 돼요. 즉 면세 포기 처음 할 때부터 신중하게 하시라는 소리고요. 동그라미 4번 포기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다시 면세를 적용받으려고 한다면, 그럴 경우는 면세 적용 신고서와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고요. 면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이 사람은 3년을 해도 면세 포기, 즉 과세인 걸로 보겠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면세만 설명드렸고요. 3.1과 3.3은 이제 챕터 2를 정상적으로 진도를 마친 다음에 다시 오는 걸로 하죠. 여기까지 해서 면세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